안녕하세요. 박효준의 술술영어 박효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영자 신문을 두고 나와 있는 영어 문장들을 우리말로 바꿔서 읽으면서, 그쵸? 말 그대로 독해 연습했다면, 오늘 강의부터는 이제 순서가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글로 된, 우리말로 된 문장을 두고 그거를 영어로 바꾸는, 즉 영작을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영작만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에세이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어로 에세이 써본 적 있으세요? 영어로 작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써본 적 있으세요? 네, 아마 에세이라는 부분이 낯설 수는 있고 어쩌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쓰는 방법이 있고 비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오늘부터 하나씩 배우신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처음 배울 건 뭐냐면요. 바로 주제가 이겁니다. 외국인 친구에게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알려주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그 6강에 걸쳐서 처음에는 설명문을 배울 거고요. 설명문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에세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논설문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설명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설명하는 거죠. 혹시 설명문 써본 적 있으세요? 우리말로 학교에서나 또는 어떤 학원에서라던가 설명문 배워본 적 있으세요? 네, 설명문이라는 거는 목적이 뚜렷하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설명하고 싶은 걸 설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만 설명을 그냥 무턱대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정보를 어떻게 조리 있게 전달하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처음 할 건 뭐냐면 주제를 두고서 바로 영어로 글을 쓰면은 아무래도 실수가 생기기 때문에 먼저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어가서 이제 영어로 쓰는 연습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라면을 끓이는데 여러분 라면 다 드셔보셨죠? 그죠? 라면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라면을 뭐 좋아할 수도 있고 네, 좋아하신다고 하시고, 오케이. 그래서 좋아하는 그 라면을 끓이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냥 알려주시면 안 되고 상대가 외국인 친구예요. 그죠? 국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외국인 친구에게 라면이라는 거를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알려주실 건지를 한번 저희가 먼저 아이디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혹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라면을 끓일 때 어떻게 해야 외국인 친구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혹시 본인만의 비법이라던가 어떤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면 막 줘보세요. 혹시 있으세요? 일단 라면이라고 하는 게 외국인 친구들 입장에서는 낯설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라면 하면 보통 맛이 어떻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특히 서양, 그죠? 미국 사람들, 뭐 유럽 사람들에게 라면은 매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네, 나왔습니다. 라면 봉지에 적힌 레시피대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좋은 발상일 수 있어요. 어차피 아이디어라는 게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하나씩 던져가면서 서로 간에 정돈하는 시간이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단은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일단은 주제에 맞게끔 글을 쓸 건데 문장을 딱 5문장만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 5문장 에세이라 그래요. 5문장으로 에세이를 완성하는 건데 우리가 5문장을 그냥 쓰면은 에세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문장이 되거든요. 근데 딱 문단에 맞게 서론 한 문장, 결론 한 문장, 본론이 제일 중요하니까 3문장 여기에 맞게 딱딱딱 써보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할 때, 즉 아이디어 구상할 때 서론에 들어가면 좋을 건 뭐냐면 상대방이 우리가 쓴 글을 볼 때는 주제를 미리 알고 보는 분도 있지만 모르고 보는 분도 있고, 그리고 주제를 알고 보더라도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 서론부터 너무 아이디어가 깊게 들어가거나 너무 정교하게 들어가면 상대방이 놀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말을 조금씩 이렇게 풀어가면서 하나하나 집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서론 문장에 들어가면 좋을 건 뭐냐면은 라면이라고 하는 거 있죠. 라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개를 해도 괜찮아요. 소개를 뭐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라면을 소개하는 문장이 들어가도 괜찮을 수 있어요. 라면이라는 거는 이런 음식이에요. 또는 라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또는 뭐 라면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라고 해서 소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면 소개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구체화시켜서 라면 맛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좀 제너럴한 설명들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한테 방법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죠? 상대방이 내 글을 읽다가 뭐 별거 없네 하고서 탁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싫으면 상대방이 내 글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를 던져줘야 돼요. 이래서 내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게 서론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있었으면 좋은 건 뭐겠냐면 방법이 있다는 거. 그렇죠? 나만의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방법이 있다. 그래야 상대방이 방법이 뭘까 하고서 그 다음 문단을 또 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개도 하고 설명도 하되 어쨌든 나만의 방법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하셔야 독자 입장에서는 읽어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본론을 말하기 전에요. 결론을 먼저 말해 볼게요.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에세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서론과 결론이 나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말을 이렇게 열어준다면 결론에서는 말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서론과 결론은 햄버거의 윗빵, 아랫빵 같은 역할을 보시면 돼요. 윗빵과 아랫빵. 결국 가운데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에는 라면에 대해서 이미 소개도 하셨고 심지어 방법까지 말을 다 했을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라면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한 번 더 해주셔도 좋을 수 있고요. 라면은 이런 게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미 본론에서 설명하셨을 방법 또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면 좋죠. 그래야 독자가 내가 읽은 게 맞았구나. 내가 읽은 게 오해가 없었구나. 라고 파악하고서 덮고 이제 흐뭇해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론에는 제가 세 문장 쓰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본론 자체는 사실은 세 문장뿐만이 아니고 30문장이 들어가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만큼 많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론이라는 건 일단은 문장을 좀 많이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본론이 세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방법을 세 가지를 쓰시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말 세 가지를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 하듯이 읽고만 끝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갖다가 하나를 택하셔서 그 하나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론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죠. 그래서 나만의 방법을 말씀하시고 그 라면 끓이는 방법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유까지 같이 연계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독자 입장에서는 이래서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나만의 방법 있죠? 그 방법에 있어서의 장점들을 같이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독자가 읽고 나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이렇게 끓여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 봤고요. 이제 여기서 말한 거에 대해서 문장으로 바꾼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문장 투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나와 있는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먼저 바꿀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걸 영작이라고 그러죠. 영작.